안녕하십니까. 김샘 중국어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중국 영화나 드라마가 자주 보이게 되는데 중국 영화랑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남편을 호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또는 자주 들리게 되는 아내가 남편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강의 과정 중에서도 학생들이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지칭하는,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다 가르칠 수는 없고요. 드라마, 영화에서 자주 들리게 되고 현실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걸로 골라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는 번역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번역이 하기 힘든 상황인데 번역할 수 있는 거는 될수록 번역해 드리고요. 번역이 불가한 거는 그 뜻을 일단 말씀드리고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先生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先生은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남편입니다 를 这是我先生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랑준이란 표현이 있어요. 랑준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냥 낭군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랑준이란 표현은 현실 생활에서는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극을 보다 보면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랑가 있어요. 예를 들면二랑, 3랑, 4랑 란 표현이 있는데 요것도 사극에서 가끔 들립니다. 예를 들면 그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드라마 견환전, 즉 옹정 황제의 여인으로 아마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옹정 황제를 부를 때 전환이 옹정 황제를 부를 때가 바로 4랑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즉 남군님과 비슷한 표현이 되는 건데 남편이 그 형제 중에서 네 번째니까 그래서 4랑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남편을 부를 때 丈夫란 표현이 있어요. 丈夫도 현실 생활에서는 내가 직접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한국말로 치자면 남편이란 뜻으로 번역하는 거가 가장 적절하고요. 자, 다음에는 또 땅家的란 표현이 있는데 땅자 하면 그 집의 가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家的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번역하기 마땅치 않은데 그 뜻은 그 집의 가장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家的 만약에 굳이 번역하자면 가장님란 표현과 가장 가까운 것 같네요. 자, 다음에는 또 비슷한 거 掌柜的란 표현이 있어요. 掌柜도 여기서 꾸이는 그냥 농이 아니고 그냥 장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집안의 중요한 물건을 놔두는 그런 장농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장은 장콩란 단어의 뜻으로 장악하다, 통제하다, 관리하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掌柜的란 표현도 있습니다. 즉 집안의 중요한 열쇠를 잡는 사람, 중요한 물건을 놔두는 그런 농을 관리하는 사람 이쯤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 교재로 배울 때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죠. 爱人란 표현이 있어요. 爱人는 그냥 한자로 보면 애인이라고 한국어로 치자면 애인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한국어에서의 애인이 갖고 있는 그 약간 좀 부정적인 뜻은 전혀 없고요. 중국어에서의 爱人는 일단 남녀가 결혼을 한 사이에서 일단 결혼은 합법적인 부부라는 거죠. 합법적인 부부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 또는 남편을 소개할 때 这是我爱人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그렇게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爱人나 이렇게는 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또 꽐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꽐른. 이것 또한 사극에서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들리는 표현이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난른. 난른도 직접 남편을 불러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소개할 때 这是我男人,这是我男人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가끔 들리긴 합니다. 그러면 번역을 하면 이 사람은 내 남자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주 들리게 되는 표현이 되죠. 老公라는 표현이 있어요. 老公. 老公은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는 자주 들립니다. 현대 드라마에서, 현대 영화에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老公, 老公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老公은 한 500년 전에만 해도 老公란 단어는 안타깝게도 내시를 지칭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내시를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현대 중국어에서는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것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老公란 표현도 있습니다. 나이 먹고 나서 남편을 부를 때 또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老伴儿, 老伴儿란 표현이 있습니다. 즉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의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老伴儿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老头子, 老头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하면 한국말에서의 영감 약간 좀 그와 비슷한 뜻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부 시골에서 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那口子, 那口子란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직접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소개할 때 那口子라고 소개할 수가 있고, 남편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를 소개할 때 那口子, 我那口子라고 소개할 수가 있고, 아내가 남편을 직접 호칭할 때는 那口子라고 호칭은 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화날 때 남편을 또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자주 들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老不死的, 老不死的. 老不死的 굳이 번역을 하면 죽지 않는 늙은이 같은 애라고 이런 뜻을 하고 있는데 권장사항은 아니겠죠. 다음에는 일부 지방에서 또 특히 시골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남편을 일컬어서 또 孩儿他爸, 孩儿他爸 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번역을 하면 애아빠 란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분이 좋으면 亲爱的 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亲爱的 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으면 한창 연애 중이라면 宝贝儿 라고 부르기도 하죠. 宝贝儿 라고 보배란 뜻으로 宝贝儿 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음에는 相公, 相公란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극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되고 현대 중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남편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 사극을 보다 보면 더 老爷, 老爷란 표현도 있습니다. 老爷는 사극에서 자주 보이거나 아니면 한 20세기 30, 40년대까지를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조금 있는 집안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 사회 지위가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老爷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을 부르는 표현이 되겠죠. 그 집의 가장을 부를 때 老爷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어에서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화날 때 여러 가지 호칭도 있고 화나지 않을 때도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